목수의 은퇴 선언. 최 씨의 굵고 투박한 손에는 40년간 목수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 그리고 나무 향기가 밴 그 손으로 수많은 가구를 만들어 왔다. 그가 깎은 나무는 아들 준호 내외가 사는 2층짜리 전원주택의 뼈대가 되었고, 거실의 원목 식탁부터 침실의 옷장까지 집안 곳곳에는 최 씨의 정성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들 준호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최 씨는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의 손재주가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당연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기술이 사랑하는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달콤한 행복은 서서히 무거운 의무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최 씨에게 아들 내외의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그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다. 아버지, 손주 방에 책상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시중에 파는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버님,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가 좀 삐걱거리는데 봐주실 수 있죠?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응했다. 하지만 점점 그 요청들은 당연한 것이 되어갔고, 최 씨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고마움은 희미해져 갔다. 명절이나 주말에 친척들이 방문할 때면 아들은 어김없이 최 씨를 자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의 모든 가구를 직접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그 자랑 뒤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다. 아버지가 공짜로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은퇴 후 취미 삼아 하시는 거니까 심심하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취미. 그 단어가 최 씨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4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쌓아온 전문 기술이 수많은 고객들이 인정해준 장인 정신이 어느새 할아버지의 취미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노동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시간 때우기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최 씨는 자신이 점점 공짜 목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불편함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들 내외의 별장 구매 소식이었다. 어느 봄날 바닷가에 위치한 낡은 별장을 사들인 그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최 씨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별장을 샀어요. 정말 좋은 위치인데 너무 낡아서 손볼 곳이 많아요. 아버지가 손도 봐주시고 안에 들어갈 가구들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낡은 별장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달은 좋게 걸릴 대규모 작업이었다. 그의 망설임을 눈치챈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재료비는 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차피 은퇴하셔서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 순간이었다. 최 씨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취미. 또다시 그 단어였다. 자신에게는 평생의 기술이자 자부심이었던 목공예가 그들에게는 그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취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는 사실에 최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낡은 망치와 대패, 톱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공구가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고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물들이었다. 최 씨는 천천히 그 도구들을 상자에 담았다. 각각의 도구를 만질 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그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이 되어 가슴을 저몄다. 최 씨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의 공짜 몫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기술과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아들 내외가 잠든 사이 최 씨는 작은 여행 가방과 낡은 도구 상자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뒤로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아들에게 남긴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희의 아버지가 아닌 목수 최 씨는 이제 진짜 은퇴한다. 이 한 줄에는 최 씨의 모든 서운함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최 씨는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낡은 작업실을 빌렸다. 이제 더는 누구의 요청도, 누구의 취미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의자를 고쳐주고 아이들을 위한 나무 인형을 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인정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무엇보다 그를 최목수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였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하는 최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전문 목수로서 존중받고 있었다. 얼마 후 별장 공사가 난항에 부딪힌 아들 준호가 최 씨를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전국을 찾아다닌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버지 없으니까 별장 공사가 엉망이 됐어요. 최 씨는 말없이 자신이 최근에 만든 작은 배 한 척을 보여주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배에는 최 씨의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들아, 내 손은 이제 이 배를 만드는 데만, 이곳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만 쓸 거다. 무료 목공의 취미는 이제 끝났어. 너희가 찾던 아버지는 영원히 은퇴했단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의 기술과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아버지의 자존감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를 깨달았다. 최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 최목수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해풍을 맞으며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다.